네, 잘 지내셨나요?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정윤후라고 합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저희 뭐라고 소개받고 왔나요? 금융 강의라고 소개받지 않으셨나요? 네, 금융 강의인데 오늘 다룰 주제는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죠, 다? 네, 그게 어떤 사태였나요? 난 얘기할 수 있다. 정확하게. 없나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던 건 알겠는데 왜 일어났고 어떤 일인지는 전혀 모르죠. 그냥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다. 그것 때문에 유럽도 무너지고 아시아 경제도 많이 안 좋았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왜 생겼고 이게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빅쇼트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보신 분? 보신 분? 이쪽은 거의 안 보셨고 이쪽은 또 다 좀 봤네요. 네, 빅쇼트라는 영화가 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영화예요. 자, 빅쇼트 딱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 이야기가 처음에 있어요. 예, 저희 이걸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자, It ain't what you don't know that gets you into trouble. It's what you know for sure that just ain't so.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마크 트웨인이 한 이야기래요. 마크 트웨인이 한 이야기고 영화 딱 들어가자마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당한다는 거예요, 보면. 예, 빅쇼트라는 영화고요. 유명한 배우들이죠. 다 아는 배우들 아닌가요? 네, 다크나이트를 찍었던 배우도 있고요. 예, 또 누가 있죠? 라이언 고슬링, 브래드 피트도 있고. 예,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찍은 영화인데 이슈가 많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어려워서.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냥 영화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셔서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영화를 한 5번, 6번을 봤어요. 근데 첫 번째 봤을 때 잤어요, 보다가. 너무 막 어렵더라고요, 저도. 근데 한번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한번 어떤 영화인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잠깐. 2005년 월스트리트를 물먹인 괴짜 천재 4명이 스크린에 찾아옵니다. 금융위기 당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펀드 매니저들의 실화를 다룬 이 작품은요. 감독 아담 맥케이에게 헐리우드 영화상 신인 감독상을 안겨줬다죠. 크리스찬 베일, 라이언 고슬링, 브래드 피트 등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해서 기대를 모으는 영화 빅쇼트입니다. Then this guy walks into my office and says, "There's some shady stuff going down. All the banks were having a big old party. A few outsiders saw what no one else could. The whole world economy might collapse." 때는 2005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월스트리트가의 몰락을 미리 알아챈 천재 4명이 있었으니 Michael, how are you? The whole housing market is propped up on these bad loans. 세계 경제의 붕괴를 처음으로 예측한 금융회사 대표 마이클 버리. and everyone's walking around like they're in a goddamn Enya video. Hey, that's my cap. 은행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신경질적인 펀드 매니저 마크 바움. I've been up for 6 hours. Already been to the gym. I had 2 poached eggs. I played blackjack with Harry Dean Stanton. 월스트리트의 몰락을 기회로 삼으려는 대형은행 트레이더 자레드 베넷. Trying to sell $200 million worth of securities in a pub. 마지막으로 망상장애에 사로잡힌 전직 트레이더 벤 리커트까지. And I am getting madder and madder. It's unbelievable. American people are getting screwed by the big banks.
미국 부동산 거품이 꺼짐에 따라 대형 은행들의 파산을 예측한 그들은 You smell that? What is that? Cologne? No, I smell money. You want to bet against the banks? Kind of brilliant. If you're wrong, you can lose it all.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쪽에 집중 투자하는 일생일대의 도박을 시작합니다. 당시 펀드 매니저들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 Brad was already involved. Everything he was talking about, Steve and Ryan and all the other potential casts. I was going, bloody hell, this is fantastic. 이미 제작자로 참여한 브래드 피트는 물론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들이 총출동해 캐스팅 단계부터 화제였는데 He has a great way of taking worlds that are hard to sort of penetrate. Jared, it's chaos down here. Where are we? 채권값이 떨어지는 쪽으로 무려 20조의 판돈을 건 네 사람. 얼마 후 그들의 예상이 적중하고 Nobody's buying CDO or mortgage bonds anymore, and everybody wants swaps. Swaps are now the most popular product on the street. That's good for us. Object to the tax! The banks got greedy, and now we're going to make them hurt. 네로라 하는 금융 전문가들도 전혀 손쓸 수 없었던 최악의 금융 재앙 사태. I think we're either high or having a stroke. 탐욕과 부패로 얼룩진 월스트리트를 향해 이제 그들이 통쾌한 한 방을 날립니다. If you're wrong, you can lose it all. Okay, here we go. 네, 이게 영화의 예고편이에요. 일부러 길게 보여준 이유가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빅쇼트가 어떤 건지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렸고요.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이야기예요. 소설 같은 경우도 논픽션 소설을 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이 작가분이. 그래서 머니볼 혹시 아시나요? 예, 머니볼도 이 작가가 썼어요, 소설로. 근데 그것도 영화화 됐죠. 브래드 피트가 그것도 주연을 했었죠. 요 빅쇼트도 똑같은 작가가 썼던 책이고요. 그 작가가 굉장히 경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볼 때 이 안에서 몇 가지 그 용어를 알아야지 영화가 이해가 쉽게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용어를 빼봤어요. 이게 많은 용어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뒤쪽 가면 경제 전문가가 이제 이 영화 평론을 한번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금융은 어려운 게 아니라 단어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복잡한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금융 지식을 많고 적고를 판단한다고 하고, 그거를 모르면 이제 속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그냥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사람들이 이 단어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면 이 단어 안에서 뭘 봐야 되냐면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가 혹시 뭐일 것 같으세요? 서브프라임. 이 단어가 등급이에요. 신용 등급. 그래서 초록색 프라임 등급이 있죠. 그리고 중간급 알트 A라고 하더라고요. 알트 A 등급이 있고 신용 부적격자들이 서브프라임이라고 했어요. 근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을 해보면 되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받지 못하겠죠.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빚을 빌렸지만 이제 받을 권리도 있잖아요. 그 권리를 증서로 만들게 채권이에요. 그 채권,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도 있고, 뭐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도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권리를 증서로 만들어서 그 채권을 다시 판 거예요. 요까지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 채권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안 사겠죠, 잘. 그래서 어떤 마법을 부렸냐면 이 프라임 등급하고 서브프라임 등급의 채권을 섞었어요. 자, 섞으면 위험률이 떨어지겠죠? 예, 프라임 등급의 위험률이 높았는데 그 안에다가 서브프라임 위험률이 높았는데 프라임 등급을 섞어버리니까 높아진 거죠. 위험률이 낮아진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기본 베이스예요. 자, 두 번째 단어가 영화를 보면 CDO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CDO가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걸어보세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7월인가 8월에 우리 대표팀 축구는 다들 아시니까 축구를 할게요. 축구 대표팀이 누구랑 붙죠? 7월, 8월에? 아시나요? 스페인이랑 붙어요. 자, 한국 대표팀이랑 스페인이랑 붙어요. 자, 어느 쪽에 걸으실래요? 나는 한국에 걸겠다. 한 분, 두 분. 두 분은 한국에 거시고 나머지는 스페인에 거시겠어요? 예. 요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이 이겼을 경우에 배당률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여기 이 많은 분들 중에 두 분만 한국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을 고르셨어요. 자, 몇 가지 정보를 더 드릴게요. 두 분 생각이 바뀌실지 한번 보세요. 57대 3 뭘까요? 네, 피파 랭킹이에요. 57등이고 피파 랭킹 3등. 자, 이건 뭘까요? 네, 870, 6,900억. 네, 몸값 총액. 네, 어느 쪽에 거실래요? 그래도 한국에 거시게 두 분. 자, 여기서 이제 마법이 생겨요. CDO가 뭐냐면, 자, 이걸로 지금 걸었던 게 끝났어요. 근데, 제가 한 분을 지목을 해볼게요. 여기, 연화씨. 이분들이 이기는데 거시겠어요? 아니면 이분들이 지는 거에 거시겠어요? 아니요, 이 두 분이 돈을 따는 데에 거시겠어요? 아니면 돈을 못 딴다에 돈을 거시겠어요? 못 딴다에? 따는 데에 돈 걸겠다. 저 두 사람이 돈을 딸 수 있다에 돈을 걸겠다. 없나요? 네, 계세요. 그러면 배당률이 또 여기서 어떻게 되죠? 저분 배당률이 훨씬 높겠죠? 네, 다시 여기 변종범님, 예, 저분이 돈을 딴다에 거실래요? 아니면 못 딴다에 거실래요? 못 딴다에 거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번이 들어갔나요? 3번 들어갔죠. 이거를 한 7, 8번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판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이 경기 하나예요. 이 경기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페인이 딱 이겼어요. 그러면 네. 혹은 반대로 한국이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기면 그래도 누가 돈을 줄 거예요, 이분들한테? 어마어마한 배당률이겠죠. 지금 두 분에다가 한 분에다가, 그쵸? 누가 돈을 책임질까요? 그러니까 도박 수준인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권을 만들고 그 채권을 가지고 또 도박을 하고 그 도박을 건 채권을 가지고 또 도박을 하고 계속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냐면 은행이 했어요. 골드만삭스, 우리가 많이 아는 골드만삭스가 그걸 했고요. 리먼 브라더스가 그걸 했고요. 영화에서 하여튼 그 은행이 하나 또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을 했죠. 네, 리먼 브라더스는 없어졌어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예요. CDO가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상품들을 거품을 계속 만드는 상황이고요. 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레스터 시티라고 아세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예, 이 팀이 우승을 하면 5,000배를 번대요. 5,000배. 근데 한 명이 8만 원을 건 거예요. 이 팀이 우승한다에. 5,000배라는 말은 이 팀은 거의 우승할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팀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40배로 늘었어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날짜를 한번 볼게요. 날짜가 2월 9일 날 640배 현금으로 도박하는 사람들이 레스터 시티가 그대로 우승을 해버리면 5,000배를 줘야 되니까 640배 줄게 나한테 팔아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판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났겠죠?
계속 레스터시티가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요? 1411배에 그 도박권을 결국 도박회사에다가 팔았어요. 네, 팔았어요. 근데 얼마를 벌었냐면 벌써 거의 한 1억 넘게 8만 원 투자해서 1억 한 2, 3천을 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레스터시티가 만약에 우승을 하면 원래는 한 4억 8천 정도의 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해서 거품이 생기고, 그러니까 도박식으로 은행들이 이런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개념이 이제 우리 영화 이름은 빅쇼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빅쇼트라는 게 그 판매 기법이에요. 판매 기법. 뭐 주식을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이걸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저 파란색 저 뭐라고 할까요? 파란색 고양이가 그 강아지한테 너의 주식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 거 주식을 빌려줘. 빌려주면 내가 몇 달 있다가 주식으로 갚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뭐 나쁠 거 없죠? 오케이, 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주식을 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앉아가지고 그 주식을 싹 팔았어요. 싹 팔았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자, 파란색 고양이는 이미 다 팔았죠, 주식을. 이 강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없지만 어차피 얘한테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겠죠. 완전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 파란 고양이는 쇼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공매도라고 해요. 그래서 공매도. 이게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가짜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가짜로 매도를 하는데, 자, 고양이가 만약에 5,000원에 뭐 10주를 빌려서 5,000원에 10주를 판 거예요. 그럼 고양이 손에는 5만 원이라는 돈이 있겠죠. 5만 원이라는 돈이 있겠죠. 자, 근데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이 주식 10주예요. 강아지가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10주예요. 자, 근데 이 5,000원이 2,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주식이 폭락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양이는 이때 뭐를 하면 되냐면 이 2,000원을 다시 10주를 사요, 고양이가. 그럼 얼마 들어요? 2만 원 들죠. 그쵸? 그럼 10주를 그 다음에 강아지한테 주는 거예요. 너 빌렸던 거 10주 내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양이는 아무것도 안 했죠.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지금 3만 원을 벌어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예요.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져야지만 돈을 벌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주식이 만약에 팔았어요. 근데 주식이 10,000원으로 올라갔어요. 만약에. 그쵸? 근데 갚아야 될 기한이 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10주를 사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르면 10만 원이 들죠. 사서 갚으려면. 그러면 5만 원을 이때는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이 빅쇼트라는 거는, 쇼트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개념이에요. 주가가 만약에 올라버리면 돈을 잃어요. 이 개념을 모기지, 주택시장에다가 이 4명의 천재들이라고 해요. 천재들이 주택시장에다가 이 공매도를 어떻게 걸었냐면, 자, 은행이 있고 개인이 있죠. 이 4명의 개인이
공매도를 20조를 걸어버린 거예요. 20조. 그러니까 은행은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줬겠죠. 받아줬는데 집값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20조만큼 팔아서 여기서 이제 돈을 벌었겠죠? 팔아서 갚기만 하면 되죠, 그냥. 그러면 이 개인은 앉아서 돈을 그냥 버는 건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이 은행이 그 돈을 줄 만큼 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은행이 없어져 버린 거죠.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미국 금리예요. 이게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았을 때 금리를 올려서 뭔가 탈출구를 계속해서 찾았어요.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려 쓰기가 되게 편하죠. 이자를 얼마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못 빌리게끔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데 결국 이게 사실 독이라는 거죠. 근데 연도를 보면 95년도에 한번 했다가 조금 떨어졌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또 올렸죠. 근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크게 왔죠. 자, 이제는 2015년이죠. 작년에 금리 올리기 시작을 했죠. 이제 미국이 스타트를 했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단어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했어요?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당한다. 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로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이 초반에 2000년도에 요거 때문에 많이 무너졌었죠. 테러가 미국에 9.11 테러가 오면서 경제가 한번 죽었고요. 자, 이때는 굉장히 싸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빅쇼트에 나오는 그 시기예요. 2005년도. 모두 다 집을 샀어요, 그냥. 대출을 받아다가 사고, 뭐 심지어는 자기 집 강아지 이름으로도 대출 받아서 사고, 그냥 다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은행에서 그냥. 근데 이때 정점이 되니까 집이 안 팔리는 거죠. 집이 안 팔리니까 집값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집값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그냥 미국 시장이 다 붕괴가 됐어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러면서 손해를 봤던 게 은행이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이 은행을 이용을 했던 개인들이 다 손해를 봤던 거예요. 일자리도 없어졌고요. 집도 없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유럽 쪽 그리스가 이때 무너졌죠. 2008년도. 그리스 국가부도. 미국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유럽까지도 굉장히 흔들렸던 때가 분명히 있었고요. 자, 영화에서 나왔던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젠가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채권이 아래서부터 안 좋은 채권, 아까 말한 서브프라임 채권부터 탑이 쌓아져 있는데 중간에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갚지 못한다는 거죠.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겨나다 보니까 구멍이 나고 좋았던 채권까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은행이 아예 하나가 파산이 됐고요. 우리나라 현실을 지금 보자는 거죠. 네. 왜 이걸 보냐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겠죠. 개인 부채도 많고요. 가계 부채도 많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부채도 굉장히 많아요. 계속해서 연일 부채가 늘어난다는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집값 부양이라는 이름 하에 계속해서 대출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죠. 작년에 LTV라고 해서 주택을 이제 담보를 잡으면 그 집 가격에 대한 이제 비율을 원래는 60%, 집 가격이 1억이면 6천만 원만 대출을 해줬었어요, 원래는. 근데 너네 돈 더 빌려가지고 써라 라고 하려고 그걸 70%로 올렸어요. 그럼 1억짜리 집은 7천만 원이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돈 많이 빌려가라고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 풀고 있어요. 누구나 그냥 빌릴 수 있게끔. 빌리고 싶은 사람은 담보 잡으면 무조건 빌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자, 어떤 준비를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거를? 네. 준비를 그러면 하고 싶으신가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시나요? 네, 그 생각이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 하나를 또 영상을 한 3개를 제가 잘라놨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아니 지금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제가 이제 돈이 사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뭐 공무원이시든 군인이든. 왜냐하면 사실 근로소득 갖고는 이제는 재산 축적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그 소득이 2만 불을 돌파하면요. 근로소득 갖고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절대 저희가 2만 한 6천 불이죠 재무적 지금. 안정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수명은 엄청 길어졌잖아요. 이제 85세. 여러분들은 지금 20대이신 분들은 기대 수명 약 105세에서 110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나 이런 투자 상품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막상 제가 가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검색하고 그러니까 조사해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잘 아시나요, 여러분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죠. 금융은 ISA 계좌 만드신 분. 네. 투자하실 거예요? ISA 계좌 왜 만드셨어요? 투자하실 거예요? ISA 계좌가 뭐예요? 네. 투자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예요. 투자 안 할 거면 그 계좌 만드나 마나예요. 근데 왜 만드셨어요, 계좌를? 투자 안 하실 건데. 그렇죠? 예.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금융을.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계속. 제가 지금 S 은행에 다녀요. S 은행에 다니는데 ISA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긴 하나 은행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아니 지금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제가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그 근로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직장인들. 직업의 사분면이 있어요. 직업의 사분면이 있는데 다 띄워놓고 할게요. 네. 우리 모두는 이 네 가지 사분면 안에 모두 속해 있어요. 자, 나는 회사원이다. 나 월급을 받는다. 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 인플로이라고 해서 그거 하는 거죠. 저기 회사에 고용이 돼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요. 자, S 사분면 셀프 인플로이라고 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직 변호사나 의사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쪽은 노동수입이고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노동수입.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아요. 아까 GDP가 2만 불 이상 넘어가면 이걸로 그러니까 입에 그냥 풀칠만 한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 3만 불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이걸로는 답이 없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거는 겁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렵잖아요. 지금 투잡, 쓰리잡 다 하고 있어요. 자, 이쪽에 비즈니스 오너가 있고요. 인베스터,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은 인세 수입이고 이쪽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와요. 자산 수입이고 인세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체를 하나 운영을 크게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이 자영업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업체 내가 자리를 비워도 그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회사거나 혹은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내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겠죠, 보통. 그래서 그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돈을 보통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다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이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이 한 90%, 이렇게 인세 소득을 받으시는 분이 한 10% 정도.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네, 가고 싶죠. 제가 재테크 강의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계획이.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뭐 300만 원, 500만 원 생겨서 하와이로 여행을 가신단 말이에요. 여행을 갈 때 여행 계획 안 세우고 가는 분 있겠어요? 꿈에 그리던 여행인데 여행 계획 세우겠죠. 여행 계획 없이 하와이 가면은 되게 숙박이나 어떤 뭐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고생하시겠죠. 아무래도 바가지 쓰기 십상이고.
휴가도 계획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인생은 계획이 있나요? 다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세콤에 있는 직원한테. 서울 시내 중심지에서 ATM 기계를 완벽하게 털려면 몇 분 이내에 털어야 되니까 3분 이내에 털면 완벽해지는데요. 서울 변두리는 10분 이내, 저 시골 가면 30분 이내에 털어요. 범죄도 계획,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에 계획이 있으신지. 첫 번째는 확고부동한 목표를 세우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소득 갖고는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안정을 아주 큰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런 특수직이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식, 금융지식을 일깨워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있으셔야 돼요.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것이 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최소한 단돈 1,000만 원 정도라도 종잣돈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시는 것이 첩경입니다. 제가 가계부를 저도 13년째 쓰고 있는데 네, 조금 넘어갈게요. 자, 가계부 쓰라는 얘기하죠. 우리 게임을 할 때 이 종이를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이 종이를 가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달에 받는 수입을 적을 거고요. 한 달에 나가는 지출을 적을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적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적으면 내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이 종이 한 장에 모두 적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일 수도 있고 혹은 이쪽 위에 이제 캐시플로우,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이 캐시플로우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자산소득을 늘리면 이 캐시플로우가 늘어나요. 일을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게임에서 익숙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우리가 가계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방법이에요. 훨씬 빠른 방법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짜투리 돈을 모아서 혹은 어떻게 하면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게 이 종이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라면 하루에 시간을 분명히 투자를 하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하는 일이 요거예요. 네이버 금융 들어가서 이야기. 무슨 오늘 이슈가 있는지. 두 번째, 부동산도 들어가서 오늘 무슨 이슈가 있는지. 자, 그래서 이슈를 가지고 저희 팀원들한테 제 생각과 이슈를 대해서 정보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제 생각을 이렇게 적어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네, 요게 정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정보를 나눠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그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거짓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길은 알려드릴 수 있는데 답은 알려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나서 마지막 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정상영 강사님은 시간을 20년으로 되돌리면 20년이면 제가 26살이겠죠. 네, 26살. 그때 제가 이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강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 주식을 공부할 거라고. 금융을요. 자, 만약에 제가 20년 전에 금융. 금융을 배웠으면은 제 생각에 직관적으로 재산이 지금보다 5배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의 가치가 있거든요. 시간의 가치. 여러분 시간의 가치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1시간 공부하는 거는 지금 여기 계시면 학생들이 계신다면요. 20대 하위 100시간의 값어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물론 스마트폰도 사셔야 되고 노트북도 사셔야 되고 사실 거 많은 거 압니다. 저도 게임에 미쳐 있으니까. 얼마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4 샀으니까 하도 벼르고 있다가. 근데 중요한 건 게임기를 샀어도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요. 게임을 할 시간이. 게임 컬렉터가 돼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20년 전에 내 시간에 좀 더 값어치 있는 것들을 투자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미래를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생각을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기꺼이 바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 지금 26살이신 분들도 이 안에 있죠. 예, 26살이신 분들 지금 돈을 투자하거나 어떤 금융 상품을 볼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분이 3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32살부터 3년 공부를 해서 경제 이 전문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말을 잘못하신 게 있어요. 조금 헷갈렸죠. 저 나이 때 1시간 공부를 하는 거든 저분이 지금 40 한 중반이시거든요. 저 나이에 1시간 공부하는 거는 아니죠. 저 나이에 200시간 공부한 게
20대 때 1시간 공부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1시간 공부한 게 46살 때 200시간 공부한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까 했던 질문 다시 할게요. 자,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 집을 팔자고 하세요? 사자고 하세요? 예, 그러면 공부하셔야 돼요. 사자고 하시는 분들이면 공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뭐죠? 읽어주세요. 우리 집은 인세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시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공부하실 게 아니라. 세 번째 또 읽어주세요. 예, 경제 이야기 한다, 드라마 이야기 한다. 네, 요새 뭐 태양의 뭐 그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저희 일단 TV도 없고 저희 와이프는 그래서 못 봐요. 제가 못 보게 해요. 막 보면 안 된다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못 보게 해요. 네, 드라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뭐죠? 준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예, 시간을 투자해요. 돈을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하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 일주일에 2시간씩 한 3번만 공부하면 6시간밖에 안 걸려요. 6시간. 6시간 투자 못 하시나요? 예, 이게 그런 2시간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그런 2시간 중에 하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 지금 3년 이렇게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실래요? 아니면 80년 동안 열심히 돈만 버시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 중에 하나는 이런 커뮤니티를 많이 참석을 하셔서 배우시고 정보를 공유하시고 중요한 거는 드리는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를 본인이 꼭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드리는 정보가 다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공부를 하고 알아야지 제가 정보를 드려도 그게 정보거든요. 예. 제가 여기서 ISA 가입하세요 하면 안 알아보고 가입하실 분 되게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떡밥을 던질 수도 있어요. 되게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가끔 던져요. 공부 하나 안 하나 보려고. 그래서 걸러내거든요. 머리 있으신 분들 걸러내서 또 이제 저희 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잘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요. 예, 저희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도 페이지 만들어서 계속해서 정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가계부 쓰는 거 있죠? 그거 이제 연습할 거예요. 게임으로 연습할 거라서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 자주 하셨던 분들, 그 게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모임에 게임만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재밌기 때문에 한번 게임 플레이 해보시고 다음 달에도 이런 강의가 항상 있습니다. 4번째 수요일에 항상 이 자리에서 강의가 있거든요. 참석 많이 하셔서 많은 정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